삼성 3D 반도체에서요. 예, 그 어떤 외곽에다가 어떤 그 전기가 흐르는 곳을 놔둬서 어떤 전파 간섭이라든지 발열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요. 위로 적층해서 올리는 기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그 물을 갖다가 상류에서 하류를 넣을 때 다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다고 계단식 구조로 해서 파이프 같은 걸 도와두고 이렇게 차례차례 하면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수력 발전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상 이 기술은 다른 데 다 쓰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에 쓰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층 기술에 있어서 이 기술을 취미하셨습니다. 이 전기선 같은데 보면 차폐 구조를 둬가지고 전파 간섭으로부터 발열 구조를 보호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거기 유리석용 코팅, 이제 세라믹 같은 유리막 코팅, 이제 의류봉수제 같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어떤 발열이나 전파 간섭을 막는 일종의 차폐 구조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외곽에다가 이렇게 그 전기가 올라가는 선을 쭉 파이프를 두면은 거기서 어떻게 그 어떤 훨씬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중할 수 있겠죠. 집중할 수 있겠고 발열이라든지 이런 전파 간섭이 상대적으로 어떤 차폐 구조를 두면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기판 아니면 뭐 어떤 반도체 자체에서 위로 이렇게 전기선을 올리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기선을 위로 올려갖고 발열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들든지 광소매선을 위로 올린다든지 전기회로 통신선을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왜냐면 그 면적의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옆에다 놔두면 발열이 심하다. 그럼 위로 띄우면 될 거냐라는 거 아니야.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한 통신선은 광소매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자기적인 것을 결합해 가지고 거울 방식으로 약간 띄우는 식으로 거울 방식이든 뭐 사진 방식이든 또는 동영상 방식이든 이렇게 거울 방식으로 띄워 가지고 우리 사람의 눈에 빛이 딱 들어오면 거꾸로 상에 맺혀서 뇌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기록하듯이 저장하잖아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서 전자기적으로 그것을 읽고 쓰고 그렇게 해서 하고 다시 기억에서 불러놓을 때는 그것을 다시 거울 방식으로 띄워서 그거를 광소매선을 타고 이렇게 오는. 그래서 이렇게 광소매선과 전자기적인 것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전기적인 손상, 일단 열의 손상, 열로 인한 어떤 정보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하나의 파일을 100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100개의 어떤 차량에다가 싣고 갔는데 도로가 한 개고 또 저장하는 창고도 한 개다 받아주는 데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지체가 되겠죠. 도로에서 정체가 되고 창고에서 정체가 되고. 그럼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100개 동영상을 100개로 잘랐다. 작은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각각의 통신선을 100군데가 됐든 70군데가 됐든 상관없어요. 100군데가 낫겠죠.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100군데의 통신회선을 타고 그것을 100군데의 저장 창고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읽고 쓰기 해준다는 거죠. 또는 또 다른 일처리를 읽고 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또 일처리를 해주는 이런 방식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어떤 한 군데에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저장 장소는 있지만 연결해서 사방에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뇌가 기억을 갖다가 저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본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1000개로 잘라도 되죠. 네, 1000개로 잘라도 되고 회사 마음이죠. 거기다 이제 일련번호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시 재조립할 수 있도록 또는 뭐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암호를 설정을 하는 이런 기능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렇게 암호를 알아야만 해서 군에서 이제 특수기관에서는 하나하나 암호를 좀 더 이렇게 알아야만 풀 수 있으면
해킹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음악 파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음악 파일을 본사에서 이렇게 배포하잖아요. 음악 파일을. 그러면 이제 멜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기타는 뭐 다른 사업자에서 그것이 다시 동영상이 재생이 되거나 아니면 그 복사가 될 때 그것이 카운팅 개념이 동영상 재생 복사가 카운팅 개념으로 본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재생됐는지 그러면 판매처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총 합산을 해주는 거죠. 어디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 이렇게 재생이 됐다, 언제 어디서 복사가 되어서 팔렸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갖고요. 그에 따라서 서로 간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어떤 데서는 속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고 거기다가 일련 번호를 다 달아줘요. 복사가 되거나 동영상 됐을 때 일련 번호를 다 달아주고요. 허가가 되지 않은 동영상 재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간파하는 그쪽에 빨간불이, 허가가 되지 않은 복사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가 된 복사 배포자, 멜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판매 구조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허가가 된 사람만 복사 권한이 있도록, 그때 복사 권한할 때 본사에서 같이 예스 노가 들어오게 되고 카운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본사에서 예스 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당한 거래인가 아닌가 이거. 그때도 일련 번호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복사할 때 뭐 다른 데서 이런 것을 복사를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찍는다 했을 때도 그때 이게 자동으로 간파될 수 있도록 동영상이 스마트폰에서든 어디서든 재생이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데스크탑에서 또는 노트북에서 재생이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쪽 다른 기능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기 프로그램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해서 허가받지 않은 동영상 재생이었을 때 이것을 문제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삼성과 네이버 협업 기술의 로봇 기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그 공간 안을 건물 안이나 또는 건물 밖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표시하고 0.1cm 단위로 1cm나 0.5cm 회사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서로 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택시 회사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인터넷 어떤 인터넷망이나 또는 자체망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자체 통신망,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모두에게 명령이 하달되거나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문서, 다운로드, 업로드, 서로 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각각 통신할 수 있고 다자간에 통신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신다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지구 전체라도 우주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인공위성도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고 위치를 예상하거나 요격하거나 가능하고 해서 A사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모든 레이더 기술에서 이것을 쓴다고 얘기를 했죠.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고요. 움직이는 어떤 이런 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동 경로와 목적지를 설정해 줍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물을 파악할 때도 이렇게 파악하거나 회피, 로봇 같은 것이 움직임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회피 기동한다든지 멈춘다든지 0.1cm 단위,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거나 레이더에서 사용할 수, 모든 형태의 레이더에서 이 같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파를 쏠 때도 정확하게 동서남북 어디에 따서 상대방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죠. 목적이 어디 지점에 정확하게 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성통신이나 스마트폰, 그다음 로봇 간의 통신, 그다음 모든 통신 구조는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반도체 안에서 정보의 흐름, CPU나 GPU나 통신칩이나 메모리나 플래시 메모리나 SSD, HD 모든 정보의 흐름에 있어 데이터 센터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 공간을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또는 컴퓨터 몸체 안에 데이터 센터 자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이동하고 이동 경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장하든지 일할 수 있는 곳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서도 안 쓸 수 없어요. 이런 방식을 쓰셨으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내부 협업 로봇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서로 간의 모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 구조를 가진다든지 또 이렇게 어떤 뭡니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서로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서로 전파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쏜다든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떤 몸체 로봇의 몸체를 이동시킨다든지 목표를 설정 이런 것을 가능하게 됩니다.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정보의 흐름 정보가 이동하고 어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분배를 해준다. 저장이라든지 일처리라는 몸의 모든 곳에 로봇의 몸체 안에서 각각 틀린 정기적인 흐름을 줄 때 그때도 이제 이 방식을 쓴다는 거죠. 각각 틀린 정기적인 힘을 줄 때는 로봇의 몸 안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공급 측면에서 통제하고 수용 측면에서 통제합니다. 어떤 방식이 뭐가 됐든 이런 15W, 30W, 60W, 220이라도 다른 나라는 110이죠. 이것을 수용 구조에서 15W밖에 밝히지 못하거나 30W, 60W밖에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전기양을 통제하거나 수용 측면에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쓰는데요. 그걸 가지고 로봇의 움직임, 오른쪽으로 할 때는 오른쪽으로 많이 힘을 주고 왼쪽으로 많이 힘을 주고 이렇게 번갈아게 시각적으로 시간적으로 변할 때 움직임, 로봇이 뛰어간다 했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로봇의 몸체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1cm나 0.0000 반도체 같은 0.0000 이렇게 1mm 이것도 가능합니다. 숫자니까요. 그냥 이거 하나 들 때는 왼쪽에 0차 들지는 않아요. 정확한 종기 이 정도만 무게를 측해서 이 정도만 딱 들어요. 이쪽으로 옮기 위쪽으로 들어줘. 이거 하나 들 때 0차 들지 않아요. 정기적인 낭비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데 이거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전기 흐름이. 그러면 전기 양이 틀리게 되는 이거 섬세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데 발전할 때 쓸 수 있는 기술인데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시간적으로 또는 더 특수 목적별로 다른 힘을 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사람은 가능하지만 아직 로봇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오른쪽 왼쪽에 주거나 무게를 측정해서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 좀 무겁죠. 이렇게 하는 거 틀린 전기 무게를 인식하고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거나 목적별로 또 시간별로 틀린 전기적 힘을 기술을 쓸 때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이 들어가고 수많은 작은 배터리 구조가 들어가서 전기적인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캠페인송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나는 그들의 회사의 기술을 정확히 협업을 한 적도 없고 제 기술이 너무 많이 YTN에서 도배가 되다시피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의 벌금과 민사소송 따릅니다.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를 잘 생각을 하십시오. 혹시라도 기술 침해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페이스북의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그다음에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한국은행 국가기관이 엄청 많이 광고를 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인천시,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이 광고를 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YTN의 플라스틱 창문 제 방식의 기존 유리창에 플라스틱 창문을 덧붙이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또는 안쪽에도 몸 안쪽에 창문 안쪽에다가 플라스틱 창문을 덧대서 단열과 방범 창문으로 삼자라는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거기서 쓰시더라고요. 원래는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들어가고 보석상 털리는 거 침입이 쉬우니까 플라스틱 창을 덧댄다는 거죠. 단열도 되고 플라스틱 창의 바깥에 있고 안쪽 유리창, 플라스틱 창의 바깥쪽 안쪽 아크릴창, 플라스틱 창 방탄필, 플라스틱 방탄필 이건 군에서도 쓸 수 있는 방탄 소재가 되고요. 플라스틱장 어떤 투명 필름, 플라스틱장 투명 필름, 플라스틱 프레임 투명 필름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 프라시장에다가 내열 구조를 갖춰주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안팎으로 코팅을 줄 수 있다. 또는 좀 비싼 거는 합성소면 나일론 B2가일 90%짜리를 또는 그 이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펠리클 같은데 반도체 펠리클 만들 때도 쓸 수 있어요.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 의류 방수를 넣어서 하거나 욕실은 그레이징 실리콘이 있어요. 실리콘을 써서 곰팡이 처리해서 펠리클에 씁니다. 그 다음에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섬유선을 안에 석용실을 광섬유선의 내신 구조로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팎으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 기타의 코팅제를 써서 기타의 코팅제 안팎으로 전파 간섭과 또는 발열로부터 보호를 하는 기술을 씁니다. 전기선에도 들 수 있고요. 반도체에도 이렇게 삼성의 3D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전기회선이 됐든 어떤 통신회선이 됐든 코팅 구조를 가져줌으로써 외부의 전파 간섭과 발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어떤 전기선, 전기가 흐르는 회로에다가 차폐 구조를 어떤 형식으로 됐든 형태야 수천 가지겠죠. 차폐 구조를 가져주면 거기서 광섬유선이든 기타 당신 어떤 회로선, 통신회선의 전파적인 간섭을 없앨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더보드라든지 기판, 기타 모든 부분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요. 미세한 전류. 그래서 절연 구조를 갖춰주는 어떤 형태도 제가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장 사운드가 잡음이 들린다고. 마더보드 같은 데도 파워 서플라이 이런 전원 공급 부분들 차폐 어떤 전기적인 차폐, 전기적인 절연 구조를 가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기존에 컴퓨터 케이스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구조를 가져주는 때는 플라스틱 플러스 냉매 물질, 플라스틱 플러스 냉매 물질 이 구조로 가져있거나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 이 기술을 이걸로 이제 컴퓨터 케이스를 삼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미니 배터리를 갖다 컴퓨터 안에 달거나 또는 그래서 외부의 전기가 꺼졌을지라도 배터리를 내장 배터리, 외장 배터리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져도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날아간데 이런 게 자료가 날아간 이런 게 없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데도 작은 배터리 구조를 가져주면은 메모리가 아주 미니 배터리에 주면 이렇게 휘발성을 갖지 않고 정보를 기억한다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또는 메모리 반도체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큼 붙여서 그 당시 몇 시간 동안의 분량만 딱 이렇게 또는 하루 정도 이렇게 일하는 분량을 기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거기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의 특정 구간을 플로팅 게이트처럼 해서 절연 구조를 갖춰준 채 거기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를 플래시 메모리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는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를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대중소로 크기별로 회사별로 이렇게 여러 개로 잘라가지고 하나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제 기술입니다. CPU나 GPU나 모든 메모리 반도, 플래시 메모리나 모든 반도체 부분에서 어떤 트랜지스터하고 카패시터를 갖다가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많이 집적하는 그런 목적별로 쓸 때가 있다는 거죠. A사 레이더에서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고 TV 화소수에서도 대중소로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많은 집적이 가능하고 TV에서는 고화질이 가능하죠. 이런 형태 어떤 회로선이다 그러면 이게 딱 구리선이다 그러면 점을 찍어가지고 약간 두터운 부분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구조를 줘서 여기가 어떤 카패시터가 되는 거예요. 3D 반도체 이거 쓸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코너 기술에서도 정보의 손실이 있으니까 이게 점 같은 거 좀 약간 두터운 부분을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줘가지고 모양과 형태는 수천 가지. 그래서 여기서 그 정보를 증폭시키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이와 같은 방식은 동축 케이블에서도 신호선으로 쓸 때도 쓸 수 있고 전기를 축적해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전기 축적 구조, 전기선에 일반 전기선에서도 쓸 수 있으며 통신회선, 광선미에서도 신호를 증폭하는 이런 구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CPU나 GPU나 이런 모든 반도체에 있어서 어떤 대중소로 들어가는 게 CPU 자체에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뭐 다른 것도 CPU 자체에서 뭐 코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크 사이즈별로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ALU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많은 집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CPU 같은 거를 GPU처럼 병렬 처리 계산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원칩으로 탑재를 하는 거예요. CPU가 여러 개 있고 하나의 원칩으로서 작은 병렬 처리가 가능한 CPU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의 원칩으로 만들어낸 그런 기술 구조. 그래서 ALU를 많이 탑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AI 반도체가 된다고 얘기했죠. 저는 물리적으로 마더보드에 약간 공간을 떨어져서 마더보드에다가 CPU를 GPU 개념을 갖는 병렬 처리 연산이 가능한 GPU 개념을 탑재를 해서 CPU를 만들고 ALU를 많이 거기서 넣어주고 대중소로 그거를 이제 이렇게 GPU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원칩은 아니지만 마더보드 안에서의 원칩이 되겠죠.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어떤 회로를 짤 때 보다 많은 하나의 동영상 파일을 약간 100개로 잘랐다 그러면 거기다가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고 100개를 잘랐다 그러면 하나의 통신선, 하나의 도로를 따라서 하나의 창고에서 작업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고 발열이 심하니까 100개로 잘게 쪼개서 100개의 통신회선을 타서 100개에다 저장하는 또는 읽고 쓰기나 다른 일처리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신다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캠페인성 남의 기술을 도덕질해서 성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를 해서 거기다 부팅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인도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겠죠. 가장 컴퓨터의 그 화면을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그런 작용만을 주는 거예요. 부팅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앞으로 이렇게 컴퓨터와 TV의 결합에서도 이 기술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돼요. 로봇의 어떤 부팅에서도 빠르겠죠. 로봇 같은 것도 부팅할 때도 빠르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같은 데서 뭐 낸드 플래시가 됐든 뭐가 됐든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여러 개로 가져주는 플로팅 게이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이렇게 여러 개로 실제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는 소프트웨어적이든 하드웨어적이든 여러 개를 기능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려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메모리 부분,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붙여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플러스 그냥 메모리 이런 메모리가 병렬 처리가 가능하니까 두 장점을 결합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플래시 메모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SSD, 그다음에 HDD 이런 기타의 모든 저장 장치에서 플래시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탑재를 해서 플래시 메모리였다. 급한 거는 여기다 일단 저장을 하고 시간차를 따라서 급하지 않은 거 천천히 SSD나 HDD에 저장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웹 페이지 연대하든지 이게 모든 급한 게 처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일단 저장하고 그 저장 용량의 제한이 있으므로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 저장됐던 거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HDD의 플래시 메모리 본체 HDD와 SSD 이렇게 기타의 저장 장치 시간차를 따라서 거기 시간이 널널하니까 그때는 천천히 저장하고 빨리 저장할 건 여기서 일단 처리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SSD 속도가 빨라지는 HDD 기타의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도 최대한 지금보다도 숫자를 대중소로 크기를 대중소로 나눠서 같은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기술 HD도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성 매번 동영상마다 다 쓰는 겁니다.